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8년 총선 출마 이후 정계를 떠났던 허명한 전 뉴라이트 포항연합 상임대표가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8년 만이죠.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개원교수를 맡으면서 각종 강연과 토론회 등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포항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신경제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치활동을 재개한 허명한 교수를 만나 그동안의 얘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 들어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라고 해야겠죠? 네. 자,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원교수로서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또 행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수업을 하고 네. 수업이 없을 때는 지금 대신동 북부시장에서 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서 안부도 여쭙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또 현장 방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2008년 총선 이후에 정치계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죠. 할 네. 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상 긴 얘기는 듣지 못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가 뉴라이트 포항연합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창립대에 오셨는데 네. 제가 당시 친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권도 뺏기고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0%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만 낙선한 저를 뉴라이트 포항연합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고 1심에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검찰이 항소해서 2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아서 5년 동안 일체 공직도 못 맡고 한마디로 영포 라인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 저는 뭐 철저하게 좀 소외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동안 사면 복권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서울시장으로 근무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어떤 연결 고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청계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또 버스 전용 차선제 또 네. 서울경제포럼 그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하신 분은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끝내 배제된 게 그런 어떤 친박을 했다는 괘씸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난해 정치적인 복권이 됐고요. 최근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자치개혁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당적을 갖지는 않았는데 자문위원이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가 여의도연구원인데 네. 여기 자문위원은 당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사실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7년 재집권을 위해서 2016년 총선에 어떤 확고한 정치 철학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대거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제 복당 문제는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선거법으로 결국 벌금을 150만 원 받았지만 그건 당헌 당규의 어떤 입당의 저해 사유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동의하시면은 즉시 될 일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현안 쪽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포항 분위기에 대해서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자, 교수님이 볼 때 포항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복잡하죠. 네. 예. 우선 KTX 같은 경우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인데 그 포항보다도 훨씬 규모가 적은 목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KTX가 들어갔거든요. 10년 앞섰죠. 예.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도 2011년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2015년에 왔습니다만 KTX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저는 칼이라고 봅니다. 네. 그 칼이 어떤 생활의 이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흉기가 될 수도 있듯이 네. 이 KTX가 포항 지역의 어떤 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장에서 시민들 지금 만나고 계실 텐데 시민들이 요즘 좀
경제가 좀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실 테고. 자, 지금 지역의 관심사가 또 포스코 비자금 수사 쪽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에도 미칠 파급도 있을 테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포스코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양대 기업입니다. 네. 그 산업의 쌀인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국을 하겠다. 그 제철 보국에 대한 어떤 포항 시민의 긍지, 자부심은 대단하죠. 네. 1970년대 우리 극장에 가보면은 애국가가 나올 때 노란 뺑아리 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형산강을 건너가고 그 영광로 옆에서 이제 이 쇳물 작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참 자긍심이 아주 강한데 네. 그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네. 누가 누구와 뭐 타당 10만 원짜리 골프를 쳤다든지 누가 누구의 비호를 받고 컸다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엄정하게 해가지고 조속히 그런 어떤 부정과 비리, 어떤 포스코 경영에 외압이나 이런 게 없는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포스코가 좀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포항 경제도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아울러 이제 최근에 포항공항 문제나 테크노파크 2단지 사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될 만한 배경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깊게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포항공항 같은 경우도 신재강 공장을 국방부와 고도 제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장은 섣버렸고 그래서 사후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주를 지금 성토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이유로 공항이 작년 말까지 폐쇄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이 테크노파크 2단지도 뭐 제가 지난주부터 감사원에서 이제 다시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포항시와 경주시가 협의를 하라 했는데 네네. 경주시가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010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하다가 2013년에 공사 중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금 직접적으로는 한 170억 원 시민 혈세가 지금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혈세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내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그 시민의 혈세를 삽질 한번 안 하고 네. 허공에다 날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이 공사에 입찰해가지고 들어간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후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완전 인생이 지금 거들나는 판입니다. 그리고 뭐 벙어리 냉가슴 말듯이 이 지역에 어떤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원래부터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재산권 제약을 지금 10년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담당 국장이나 과장 징계를 한다. 여기서 끝난다는 게 그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걸 지휘를 한 선출직 시장도 있을 거고 또 그분을 공천을 준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제재 방안을 만들어야 네.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또 얻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태백시의 오투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네. 그래서 선출직이 어떤 혈세를 낭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순수 재량 행위인지 아니면 기속 재량 행위인지 아니면은 위법 행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중앙부처에서 일을 해오셨으니까 더 잘하실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다시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게 앞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길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어떤 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까지를 하고 또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민들이 한 300명 정도 이상 서명만 되면은 감사 청구도 하고 또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해서 그 혈세 그 낭비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의감이라 할까, 어떤 균형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실 때 포항 현안들 많이 챙겼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좀 잘된 점도 있을 테고, 또 아쉬운 점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저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 그 사업들이 잘 안 되면 제인데 많이 가져왔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그 바인다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 특별교부금 제도 요즘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네. 제가 한 3천억 원 이상을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네. 당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천곡사에 지원한 부분이라든지 또 북부 해수욕장 예, 또 형산강의 인라이트 스케이트장, 또 연일이나 오천의 풋살 경기장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그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식 때 가보면 제 이름은 한 명도 이야기 안 하대요. 네. 참 이게 묘하다 하고 느꼈는데 네. 여하튼 제가 그 당시 직접 이런 포항 지역의 국책 사업을 챙기었는데 지금 와서 이래 보면은 영일 신항만 같은 경우 저게 16선석으로 해서 2011년도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 삼척 간의 철도도 2014년 작년에는 기차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 포항 간의 고속도로 건설도 2011년에 끝나게 돼 있고 또 울산 포항 철도 복선화도 2013년에 종결되게.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는 2003년 4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10년 후에 와 그때 오겠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당시 YS나 DJ 노무현 정부 때 세워진 국책 사업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도 나왔고 또 만사형통이라는 또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국토해양위원장을 또 하신 상하선 의원 또 재선 시장 뭐 이래 다 있었습니다만 제가 뭐 그 이분들에 대한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왜 세워진 국책 사업들이 기간 내에 안 됐을까? 그 좋은 여건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은 포항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건 교수로 계시죠? 자, 네. 관료사에 대해서 자성을 특히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지방자치 쪽에서 볼 때 지금의 관료들 이게 어떤 자세들을 좀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현직에 있으면서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네. 선다 그 책을 썼다가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그 성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제 위로 저를 지휘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뒤지게 혼났죠. 쓴소리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문화일보에 이제 쓴소리 단소리 그래서 공직개혁에 대해서 한 1년 한 7개월 동안 그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주간 고정 칼럼을 일간지에 가는 예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물론 콩나물 빡빡하게 자라도 자빠자가 크는 놈이 있듯이 좀 일부 어떤 문제적인 공무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그 불평을 느끼고 이게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공직 시스템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승진, 감사 네. 이런 시스템 자체가 현행처럼 돼 있는 한은 우리 장 기자님도 가서 시청에서 공무원 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이 공직의 DNA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공직 시스템, 공직의 DNA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이 관료 사회가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개선될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약간 구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 개인적 의견이니까요. 예, 네. 할 그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작년도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총리실의 공직혁신 쪽에 이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잠시 네. 활동을 했습니다만 총리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네. 또 새로운 그 국면이고 인사혁신처 쪽으로도 뭐 제가 이런 의견은 항상 이래 내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 등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서 활동하시면서도 또 제주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제주도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또 여러 가지 분권 과제를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총리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 법을 제가 그 만드는데 주도를 했죠. 네. 당시 그 보건복지부, 문화부, 뭐 교육부, 각 부처, 행정자치부 이런 데 반발을 제가 직접 조정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법을 이제 발족을 시키고 그 덕에 제가 지금 제주도 명예도민입니다만 작년에 8주년 기념으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제주도에 가봤는데 네. 당시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정책 목표는 교육, 의료, 관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내자 하는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8년 만에 가보니까 제주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지역 경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그런 이런 정책들이 정말 타당한 거였구나 네. 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계속 이제 제주도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좌절을 좀 느꼈습니다만 안팎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자, 몇 가지만 제가 또 뭐 돌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금 포항에 같은 경우에는 KTX 역사가 이제 새 역사가 생기고 난 후에 구도심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필요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네. 예,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이 대이동이나 또 장양동 이쪽에 인구가 늘지만 사실은 그 풍선 효과거든요. 시내 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점점 공동화가 더 네. 가속화되는데 전체적으로 포항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저는 중저준이 방패장 유치 그걸 가져오는 거였다고 봅니다. 아, 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부안에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동해안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그 정량식 포항시장 또 네. 경주시장 영덕 그 당시 군수 권한대행 울진군수를 다 만났습니다. 이게 2006년쯤이었나요? 2007년쯤이었나요? 2005년 6년쯤으로 그래요? 기억하는데 그때 이게 됐으면은 이 양성자 가속기를 우리 4세대 방사선 가속기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아주 인구가 늘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포항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오로지 포스코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부도가 있으면서 그 배후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안 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천, 평택, 그 광양, 부산, 울산 다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죠. 예. 우리는 지방산업단지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류 쪽이라든지 또 방사선 가속기 전 대단한 자원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새롭게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인구가 유입이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구도심도 해양 레저 쪽으로 연계된 죽도시장이라든지 아주 좋은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그런 포스코에만 의존하는 상태에서 도심이 공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차원에서 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어떤 시민과 어떤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통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많을 텐데요. 자, 이게
행정관료 출신이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지금 진단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정치권이나 지역 정치권하고 시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도 좀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참 통로가 없다. 예, 참 묘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지역의 어떤 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기회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NGO 쪽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지역의 언론도 아주 좀 자유롭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항이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끝인사 간단히 하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정치는 정치인 개인을 위한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개인이나 그 측근들을 위한 정치. 사실 제가 택시 기사나 또 미장원 또 식당 주인들 뭐 꽃집 뭐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속으로 좀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네. 포항이 이 지역에서 저분들이 소시민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 여건이 아닌데 우리가 어디 뭐 봉화나 문경이나 내륙 지방의 산간 지역이면 모릅니다만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이 지역에서 왜 저렇게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고 또 그런 쪽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흔히들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도 4월에는 아픈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지난해 4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이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도 무수히 많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지는 좀 더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경제가 마련한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